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었지만 이제껏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는데 특검이 오늘 처음으로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영선 전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현직인 윤상현 의원은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에 말하겠다며 윤상현 의원 이름을 언급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당에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육성에도 언급된 핵심 인물이지만 그동안 강제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오늘 처음 공관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데 국민의힘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과잉 수사 금지하셔야 됩니다. 압색을 통해 윤 의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특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기억하시겠지만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명태균 씨의 공천 요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한 토론회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해 국방 정책에 대해 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비핵화는 대국민 대국제사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공천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저 발언으로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고 정치 보복이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밝혔네요. 네, 저 사실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보면 지난 특히 탄핵 과정, 그 다음에 대선 이때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지만 저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본인과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무슨 어떤 대가성으로 이 공천을 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당에서 나왔던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 아니냐 충분히 의심 가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과연 그 지난
정부들에서는 상관이 없었느냐. 사실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천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수많은 행정관 출신, 비서관 출신들 이분들이 다 대거 출마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이 관여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드러난 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선거라는 것은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과연 아무런 대가성이 없을 때 그걸 무조건 불법이다. 넌 죄를 졌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아합니다. 예. 자, 정치권에선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입장과 또 아니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김용남 의원의 그 입장이 시각이 좀 부딪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특검에서 지금 아직 뭔가 단정적으로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제기되어 문제인데 공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그 녹취록을 통해서 공관위원장이니까 걔가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토한 결과 유무죄는 따져지겠죠. 지난번에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박 관련해서 그 선거 즈음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라고 한 그것 때문에 징역 2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죄의 무게가 훨씬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건에 가지를 뻗어나가 보니 공관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거는 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공천에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뭐 81차례인가요? 예. 81번인가요? 뭐 하면서 강혜경 씨의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돈 받으러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가놓고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더라. 뭐 이런 진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성 공천인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세비 반띵 해서 8천만 원인가 받은 그런 또 팩트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차피 본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될 테인데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영선 공천받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공천을 포기하고 김영선 의원에게 총선 공천 포기하고 도와주면 뭐 공기업 어디를 보내주겠다 또 이런 녹취록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낱마처럼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재용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뭔가 대가가 주고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압력을 넣은 것 이외에 그 무엇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드러난 자체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은 이미 커져버렸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건 전방위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또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도 이 한 건뿐만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 비교할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수사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